여러분, 혹시 투명인간이 되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회에서 내 이름 석자는 사라지고 오직 누구누구의 아빠 혹은 어느 집 가장이라는 수식어로만 불리는 그런 삶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 투명한 껍데기를 깨고 나온 한 남자의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무모하고도 아름다운 반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 아이를 홀로 키우는 싱글 파더와 그 아이들의 세상을 보살피는 학교 선생님, 이 두 사람 사이에 피어난 사랑은 과연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비극의 시작이었을까요? 셰익스피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라고요.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그 거친 비포장도로를 함께 걷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그 뜨겁고도 시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상상해보세요. 새벽 6시, 알람 소리보다 먼저 들려오는 건 막내의 울음소리입니다. 거실로 달려나가면 어제 치우지 못한 장난감 블록이 발바닥을 사정없이 찔러대죠. 비명조차 지를 새 없이 주방으로 향합니다. 밥 쏟은 김을 내뿜고 한쪽에서는 첫째의 체육복을 찾느라 온 집안을 뒤집어 엎습니다. 이것이 42살? 주인공 민석의 아침 풍경입니다. 그는 잘나가는 건축 설계사였지만 3년 전 아내를 불의의 사고로 떠나보낸 뒤 그의 설계도는 오직 아이들의 하루를 무사히 완주시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석에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낯설기만 합니다. 덥수룩한 수염, 푸석한 피부, 그리고 눈가의 깊은 주름. 그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새 아이의 생존을 책임지는 기계에 가까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독 비가 쏟아지던 화요일 오후였죠. 둘째, 지우가 학교에서 넘어져 무릎이 깨졌다는 연락을 받고 민석은 정신없이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엔 지우의 무릎을 조심스럽게 소독해주고 있던 담임 선생님 서윤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가 교실 안의 정적을 메우고 은은한 보리차 향기가 감돌던 그 순간 민석은 묘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것은 고마움이라기엔 너무나 뜨겁고 당황스러움이라기엔 너무나 포근한 것이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어 민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우 아버님, 너무 걱정 마세요. 지우가 정말 씩씩하더라고요. 아빠 닮아서 그런가 봐요. 아빠 닮아서 그렇다는 그 짧은 한마디, 그게 뭐라고 민석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했을까요? 누군가에게 누구의 아빠가 아닌 한 사람의 존재로서 긍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위로가 되는지 민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윤은 그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민석이 잊고 지냈던, 아니 스스로 거세해버렸던 남성이라는 자아를 건드린 유일한 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새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아빠가, 그것도 아이의 담임 선생님을 상대로 감정을 품다니요. 이건 로맨스가 아니라 금기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민석은 애써 그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정신 차려 임마, 네 처지에 무슨 사랑이야 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합니다.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마치 틈새를 비집고 나오는 잡초처럼 강인하게 피어오르거든요.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알림장을 확인할 때마다 민석의 시선은 서윤의 글씨체에 머물렀고 그녀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듣기 위해 일부러 학교 전화번호를 눌렀다가 끊기를 반복했습니다. 서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민석의 서툴지만 진한 사랑,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고독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읽어냈습니다. 상담 시간이 길어지고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왜 교사가 되셨어요? 아버님은 예전에 어떤 꿈을 꾸셨나요? 이런 질문들이 오가며 두 사람 사이엔 얇은 유리판 같은 경계가 생기기 시작했죠. 드디어 사건은 터지고 맙니다. 늦은 밤 막내 아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응급실로 향하던 길이었죠. 경황이 없던 민석은 실수로
서윤에게 전화를 걸고 맙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횡설수설하는 민석의 목소리 너머로 서윤은 그의 절박함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달음에 응급실로 달려왔죠. 하얀 병원복도, 차가운 의자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민석은 자책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엄마가 있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때 서윤이 민석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아니, 너무 잘해서 안쓰러울 정도예요. 그 따뜻한 온기가 닿는 순간 민석의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아니, 울 수 없었던 그가 서윤의 어깨에 기대어 아이처럼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 눈물은 아내를 향한 그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홀로 버텨온 세월에 대한 보상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병원 주차장에서 첫 키스를 나눴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빗물 냄새가 섞인 세상에서 가장 비릿하고도 달콤한 입맞춤이었죠.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현실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아니니까요. 두 사람의 관계가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학부모 단톡방은 불이 났습니다. 세상에, 담임 선생님이랑 학부모가? 그것도 애가 셋인 집 아빠랑? 교육자로서 자질이 의심되네요. 나는 날 선 비판들이 쏟아졌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서윤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은 또 어땠을까요? 첫째는 사춘기에 접어들어 있었습니다. 죽은 엄마를 대신할 누군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아빠, 선생님이랑 사귀어? 엄마는 벌써 잊은 거야? 라고 묻는 딸의 눈빛은 민석의 심장을 칼로 베는 것보다 아팠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사랑이 죄도 아닌데 왜 이들은 세상의 모든 비난을 한 몸에 받아야 했을까요? 서윤은 사직서를 고민했고 민석은 다시 투명인간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우린 안 될 운명인가 봐요. 서윤 씨 삶을 망칠 순 없어요. 민석의 이별 통보에 서윤은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도망칠 궁리만 하는군요. 아이들을 위해서라고요? 아니요. 그건 당신이 상처받기 싫어서 하는 변명일 뿐이에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비극적인 갈등을 해결한 건 어른들의 논리가 아닌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첫째 딸이 서윤 선생님의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된 것이죠. 그 안에는 서윤이 민석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새 아이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가며 그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고심했는지, 그리고 민석이라는 남자가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나눠들고 싶어 했던 진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는 깨달았습니다. 이 선생님은 우리 엄마를 뺏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빠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주러 온 구원자라는 사실을요. 어느 일요일 오후 민석의 집거실에 5사람이 모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첫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빠 요리 진짜 못해요. 빨래도 가끔 색깔옷이랑 같이 돌려서 다 망치고요. 그래도 우리 아빠 좀 예뻐해 주시면 안 돼요? 그 말이 신호탄이었습니다. 막내는 서윤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둘째는 자기가 그린 그림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과 서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의 시선? 학부모들의 수군거림?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지붕 아래 5명의 영혼이 서로를 보듬기 시작했으니까요. 자,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날까요?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고 주변의 시선은 따갑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민석은 더 이상 투명인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누군가의 아빠이자 동시에 서윤의 연인이 되었고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대개 소통의 부재와 오해로 끝나지만 현실의 서사시를 써내려가는 우리들은 소통과 용기로 그 비극을 희극으로 바꿀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그림자에 가려져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의 편견 때문에 소중한 인연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랑은 때로 무모하고 때로 이기적이며 때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벼랑 끝에서 우리가 손을 맞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민석과 서윤의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이나 자극적인 로맨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치유자들의 연대이며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는 재건의 과정이었습니다. 서울로 치면 그냥 좁은 개천 수준이었던 그들의 갈등은 진심이라는 거대한 한강 물줄기를 만나 비로소 바다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남들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해 오직 당신의 가슴이 시키는 대로 걸어갈 용기 말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새아이의 아빠 민석과 선생님 서윤, 두 사람이 그려낸 이 뜨거운 다큐멘터리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 하나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상에는 정해진 정답이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가 선택한 길을 정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그런 선택을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랍고 더 가슴 절절하며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또 다른 지식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이들의 뒷이야기가 더 궁금하신가요? 아니면 이처럼 현실적인 갈등 속에서 꽃피운 또 다른 사랑 이야기가 알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그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제가 끝까지 파헤쳐서 여러분의 귀에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찾아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 스토리텔러였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 더 뜨겁고 조금 더 솔직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